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찐유정TV입니다. 여름이 되면 마음이 괜히 더 무거워지죠. 덥고 습한 날씨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같은 고정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걸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게다가 몇 달 전부터 식자재가, 생필품, 택배비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번 달도 적자네 하고 한숨 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특정 계층만의 어려움이 아니죠. 도시든 시골이든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적인 생활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민생 지원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우리 같은 일반 서민 입장에선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예산이 몇 조든 정책이 몇 가지든 막상 어떻게 신청하지? 나는 해당이 될까? 궁금한 점은 많지만 정보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지만 정작 정리된 정보는 찾기 어렵고 공식 사이트도 이름이 낯설어서 이게 진짜 정부에서 하는 거 맞나? 하고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조건까지 있으니 분명 혜택이 있다 해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정부의 주요 지원금 정책을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복잡한 용어 없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특히 이번에는 전기요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 분들이나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 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해당되는 건 없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잠깐 시간 내셔서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빚에 시달려오신 분들, 채무를 갚았지만 신용 회복이 되지 않았던 분들께 제2의 기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7월부터는 정부가 조금은 더 현실적인 시선으로 민생과 경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해당 안 될 텐데 복잡하니까 포기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 신청 자격, 주의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뒤엔 이번엔 내가 꼭 신청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확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7월 정부 지원금 정책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5년 추경 예산의 전체 규모는 19조 1천억 원입니다. 사실 조 단위 숫자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죠. 하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를 보면 그 돈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조금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8조 6천억 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위한 직접 지원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 쿠폰을 통해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복지 제도를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층 대상 생계비 지원 확대도 포함돼 있어서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영비 지원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분들께 가장 절실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3조 5천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세금, 공과금, 4대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줄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2조 4천억 원이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 국내 관광을 유도하는 문화상품권 등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 상권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이런 흐름은 결과적으로 작은 가게, 개인 사업자,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기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틀의 정책도 좋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느냐겠죠. 이번 7월 14일부터는 실제로 신청 가능한 구체적인 지원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첫 번째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에 대한 보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그리고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일부는 현금, 일부는 포인트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제공되는데요. 이건 사용 목적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건 신청뿐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부담 경감 KR이라는 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존에 카드가 있으신 분은 연동이 가능하고 없으시면 선불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두 번째는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입니다. 이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정책인데요. 기존에는 신용이 낮으면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용이 낮더라도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카드 이용이 가능하고 무려 6개월간 무이자 그리고 1년간 사용 금액의 3%를 캐시백해주는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장려가 아니라 운영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배달 택배 업종을 위한 30만 원 지원입니다. 요즘 배달 수요는 많아졌지만 배달 수수료나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남는 게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 제도는 배달업, 택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배달비와 배송비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 입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KR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확인 후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어려운 서류 제출도 최소화되어 있어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번 지원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고정비 부담, 자금난, 신용 회복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나 귀찮아서 안 하면 그대로 놓치게 되는 거죠. 또 각각의 지원은 신청 사이트, 기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겠을 땐 주변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팀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혼자서 고민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주요 지원금 정책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정책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금액도 적지 않고 실제로 고정비나 경영비처럼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항목에 집중된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부터 배달비까지 50만원, 30만원, 최대 1천만원 한도 카드 지원까지 놓치면 아까운 정책들입니다. 정보가 빠르게 바뀌고 복잡해질수록 정확하게 정리된 정보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